이 동영상은 올해 이제 수능을 볼 딸을 위해서 한 일주일, 10일 정도 계속해서 그 동영상을 올려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 영어 시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생 처음으로 동영상을 찍고 또 이것을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야. 혹시 운이 좋은 친구, 어쩌면 그게 운이 좋은지 아니면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연찮게, 진짜 우연찮게 이 동영상을 본다면 그 친구에게도 좋은 어떤 행운이 있기를 바래. 근데 이 본래의 목적은 단 한 명을 위해서 찍는 동영상이야. 이렇게 찍는 이유는 특별히 그 뭐 낮에라든지 뭐 어떤 시간을 내어서 나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공부하는 중에 틈틈이 쉴 때 그 동영상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지. 일단 첫 번째 에피소드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과연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다음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동영상을 좀 봤는데, 그래도 조금 내 나름의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이 동영상을 먼저 찍게 되었어. 일단 듣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듣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사실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듣기 시험에 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뭐 시험을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마음도 이렇게 지금 두근두근하고 심장도 두근두근한데, 물론 1교시, 2교시가 끝나고 3교시에 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적응이 돼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듣기 시험과 같이 본다는 것 때문에 약간 이렇게 긴장이 많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처음에 긴장이 돼 가지고 듣기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듣기 시험을 망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획을 세워야 돼. 어떤 선생님 보니까 우리가 그 장문 독해도, 그다음에 지금 18번, 19번도, 그다음에 그래프 이런 거 나오는 걸 모두 다 풀어야 된다고, 심지어 뭐 좀 더 요구하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과하지 않나. 물론 이제 그렇게 잘 풀 수 있으려면 영어 실력이 아주 좋았을 때 가능한 거고, 현실적으로 이게 듣기 시험도 같이 해서 2점 있고 3점이거든. 이 듣기 시험 잘못 풀어 가지고 아무리 앞에 잘 풀어도 듣기 시험 망치면 그 수능을 망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듣기 시험을 망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범위는 뭐냐 하면, 일단 18번, 이 18번과 그다음 19번, 그다음 잘하면 20번 이 정도 풀 수 있을 거고, 하지만 20번을 나중에 풀어도 돼. 20번이 또 나중에 풀어도 되는데, 그다음 28번으로 와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다음 29번을 푼다. 27번을 푼다. 그다음 26번을 풀지 말고 25번을 풀어. 그다음 25번도 풀었다. 근데 시간 내가 여유가 생겼다. 그럼 26번도 보는 거야. 26번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장문 독해도 풀어야 된다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지금처럼 이 네 문제랑 그다음 여기 앞으로 와서 세 문제 정도, 이 정도 풀면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다음 이때 20번을 풀지 않아도 돼. 못 풀어도 괜찮단 말이지. 그리고 집중해서 풀면 돼. 차라리 그 듣기 시험 망치는 것보다는 그렇게 너무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그다음 문제를 풀어야 될 순서가 뭐냐면, 그걸 풀었으면 이 장문 독해부터 풀어야 되거든. 장문 독해. 뭐 장문 독해라 하나 이거를? 이 독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거꾸로 푼다. 그러니까 45번 요 부분을 먼저 풀어.
43번, 45번 이 푸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42, 41, 42를 푼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례대로 쭉 풀어오는데, 쭉쭉쭉 풀어와서 결국에 우리가 남길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마지막에 그 남길 거는 뭐냐 하면 36번, 그 다음 37번, 그 다음 38번, 그 다음 39번, 이걸 마지막에 푼다. 그러니까 40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우리가 장문독해 41번, 42번 풀고 그 다음 40번도 풀어야 돼. 40번도.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그래프를 풀고 그래프가 여기 지금 올라가 보면 그래프가 여기에 있잖아. 이 네 문제를 풀고 뭐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위에 18번, 19번을 풀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듣기가 다 끝나고 시작하는 건 뭐냐? 결국엔 이 장문 독해 이 부분을 푼다. 거꾸로 푼다. 즉 43번, 45번까지 풀고 그 다음 41번에서 42번을 풀고 그 다음 40번까지 완료한다. 그 다음 처음부터 차례대로 이제 쭉 풀어와서 결국 36번, 37번, 38번, 39번이 남도록 한다. 그 다음 이제 생각해 볼 거는 뭐냐 하면, 이제 38, 즉 30, 6, 37, 38, 39 중에서 그냥 무엇부터 푸냐? 39번부터 푼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3점이고 이건 2점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문제를 풀어보면 38번이나 39번이나 난이도 차이가 좀 작아. 또 내가 권유하는 건 뭐냐 하면 연속해서 38번을 푸는 거다. 38번을. 38번. 38번, 39번을 푸는 거야. 38번, 39번을 푸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순서보다 이 삽입 문제가 훨씬 쉽거든. 그리고 빨리 맞출 수가 있어. 그러고 나서 시간이나 이제 두 문제 남았잖아. 그럼 뭐 시간이 모자란다. 그럼 버려야 되겠지. 근데 찍기는 해야 되잖아. 그럼 찍으면 뭐 주로 뭐 찍을 때 뭐 이제 뭐 B나 C가 되겠지. 그- 그때 이제 뭐 하다못해 뭐 3, 4, 5번 중에 그냥 아무거나 찍는 거지 뭐. 네, 그렇게 찍을 수도 있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다 풀면 좋겠지만 못 풀지라도 풀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도 혹여 지금까지 잘 풀어서 다 맞았다 하면 95점이 되는 거니까 1등급을 무난히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중에 실수한 게 있더라도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거지. 그리고 충분히 이게 지금 10일 내에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인지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일을 남겨두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생각엔 잡다하게 이것저것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 2개년 정도, 2년 정도, 2년치 정도, 2년치 정도 수능과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와 6월 모의평가를 계속해서 풀어보는 거야, 시간을 재서.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걸 또 하고 하니까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10일 동안에 이것저것 하면 실력은 전혀 늘지 않고 그냥 오히려 뭐 가슴만 답답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근데 시험이라는 건 뭐냐? 근본적으로 내가 이 시험지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일단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뭐 언어를 배운다 할지라도 뭐 한자를 배우든 뭐 스페인어를 배우든 아니면 독일어를 배우든 어떤 제2 외국어를 배운다 치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단어라든지 아니면 소리라든지 그런 데 익숙해지는 거야. 아는 게 아니고 익숙해지는 거. 익숙해져야 내가 거기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거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 시험을 볼 때는 새로운 시각이 열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을 보면서 같은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내가 아는 문장이야. 그래도 조금 모른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걸 몰랐을 때 나는 어떻게 접근했을까?'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고민하면서 푸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같은 시험지를 계속 푸는 거야. 한 6개 정도 되니깐 하루에 2 개씩 이렇게 풀든지, 뭐 시간이 많으면 3 개씩 풀어서 이틀 3 개씩 풀어서 이틀 단위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인제 그것도 인제 부담스럽다. 그럼 6월 거는 보지 말고 4개 갖고 돌리는 거야, 4개 갖고. 그래서 여러 번 보는 거야. 복습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감을 익히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단 말이지. 물론 인제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수능 특강이나 뭐 이런 것들 교재들 있잖아. 그 내용을 익힐 수도 있지, 내용을. 그거는 인제 준비가 많이 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수능 특강을 쭉 읽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흐름이 어떻게 되며 어떤 내용이 있었으며 그런 걸 이렇게 좀 미리 숙지해 두는 건 나쁘지 않겠지. 근데 뭐 현실적으로 자꾸 이렇게 공부 양을 이렇게 분산하면 안 되거든. 좀 마지막에는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해야 되거든. 그 방법이 수능 2025, 2024, 그러니까 이번 수능 치르게 될 수능 말고 그전에 천 수능 두 가지를 해 보는 거야. 여력이 되면 9월, 또 여력이 되면 6 월까지 해 보는데 정말 '나는 다 싫다.' 그럼 수능 2 개년 동안 했던 걸 가지고 여러 번 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으면 차라리 수능 2 개를 가지고 여러 번 해볼 거야. 그러면서 좀 내가 부족했던 부분 있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푸는데 요 부분이 좀 잘 안 된다. 그거 순서랑 고동 사실 삽입이 그렇거든. 그런 문제를 수능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교재에 있는 어떤 것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모의고사에서 인제 지금 뭐 최근에 한 3년 정도 되는 모의고사 이런 데서 뽑아 가지고 그 부분을 공부를 해 보는 거지. 근데 인제 자기 스스로가 '해석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도 정말 표현대로 되나?' 이렇게 자꾸 해 보는 거지. 그 부족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채워 나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일단은 이런 거지. 남은 10 여일 동안 잡다하게 이것저것 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부를 스톱하고 오로지, 오로지, 오로지 기출문제, 즉 실전 기출문제를 가지고 시험 보는 것답게 뭔가 자꾸만 익숙해지는, 흔히 시험에 익숙해지는 그런 모드로 10 여일 동안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공부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게 아니라 시험이니까 시험에 익숙해지도록 시험지를 자꾸 쳐다봐서 얘하고 친구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10일 정도 친해져야 된다 이거지. 뭐 보통 친구들 뭐 이래 보면 공부만 하다가 시험 칠 때 되면 "아 내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그 위험한 발상이지. 실제 시험이라는 것은 익숙해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니 그 시험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지를 계속해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연습해 본다 이거지. 같은 걸 해도 도움이 많이 되니 그걸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시험지와 친해지겠다. 그러면서 다시 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야. 난 몇 초까지 이걸 풀었고, 몇 초까지 이걸 풀었고, 몇 초까지 풀었다. 같은 거니까 속도가 빨리 나오겠지. 그래서 그게 무용지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 아니야.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어, 내 말을 잘 이해가 됐으면 해보도록 한다. 그러나 어, 내가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이 또 자기 페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그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단지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 선생으로서의 뭐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시험 치는 거지 내가 시험 보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보다 더 좋은 어떤 방식이 난 있으면 그냥 가감히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또는 지금 내가 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전체적으로 맥락을 따지면 일단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될지. 첫 번째, 듣기를 하면서 풀 수 있는 어떤 가용 범위가 어딘지. 두 번째, 어디를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차근차근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난 이렇게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그것을 정리하고 10여일 동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좀 친해지려고 시험지랑 한 번씩 한 번씩 공부만 하지 말고 시험지랑 실전에서 계속해서 친해지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10일 동안 시험지와 친구가 되어야 되거든. 친구가 안 되면 낯설어. 어, 답정너라고 그러나? 뭐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만 안 들어도 된다고 하니 뭐 웃긴 얘기지만 어쨌든 뭐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면서 실수를 해도 자기가 뭔가 선택한 길을 선택해야만 아무래도 후회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낼까 해. 좋은 하루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